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초등인강 엘리하이 사회강사 한유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해줘 카카오 프렌즈 경제책을 출간했는데요. 많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책을 보시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단박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을 찾아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신데요.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의 워런 버핏이자 대한민국 투자 전문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유난하게 돈에 대한 교육을 별로 안 하잖아요. 가장 멀리하게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의 주인이 돼야 되고 네. 돈을 일시켜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 좋은 말씀, 경제 지식 알려주시려고 존리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존리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엘리하이 게시판과 메가스터디 맘카페 게시판에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달렸어요. 네네네. 그만큼 지금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고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내용들, 질문들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알아보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네.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두면 좋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 있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비가 있죠. 그러면 돈을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저축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고. 근데 저축해 갖고는 안 되죠. 저축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게 내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투자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뭐죠? 부자가 많이 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경제활동 책을 읽었지만 도저히 답이 서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일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노동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노동과 자본이거든요. 네네네. 자산이 일하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자산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투자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탕을 사 먹는 사람이 있고 이 10,0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제가 게시판의 질문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박! 존리 대표님과 인터뷰라니 저희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주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린이도 주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 용돈에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 용돈이 생겨서 10만 원 다 해야죠. 정말요? 네. 그럼 간식은 안 사 먹고요? 그렇죠. 그러면 더 빨리 부자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간식 사 먹으면 그만큼 늦게 부자가 되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죠.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유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식에 그래서 대한 그 유혹도. 유혹을 네. 벗으라는 게 훈련이에요. 자, 다음은 학부모님들 질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은 바로 용돈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닉네임 양이제로님의 질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심부름 같은 것을 수행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또 닉네임 빛나는 청춘님의 질문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100원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실행을 하고 있대요. 용돈 가방에 이제 용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가족 생일 선물도 사고 마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저축하기에는 너무 소액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또 미취학 아동에게도 용돈을 줘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몇 살부터 줘야 하는지, 또 용돈을 주고 나서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간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마다 틀리고 네네. 또 경제 상황이 다 틀리니까 어느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다 좋아요. 나름대로 그런 플랜을 짜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가족 공동이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가 그 잘했을 경우에 상을 준다든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용돈을 어떻게 주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아이를 정말로 부자로 만들려면 과감해야 되죠. 초등학교도 입학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한 기념으로 아이한테 물건을 사주지 않고 주식형 펀드를 사주거나 주식을 사주거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서 이 아이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애가 7살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5천 원 모으고 10,000원 모으고 그거를 예금 통장에 넣고 그건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2020년대를 살아가는 그 요즘 우리들에게 걸맞는 새로운 경제표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땡땡땡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준다면 땡땡땡에 무엇을 넣고 싶으신가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부자.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평생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죠. 네,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아주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대로 뭔가 끝내기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긴 조금 아쉬우니까 짜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직접 질문을 뽑아서 읽어주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하나 뽑아서 질문 내용 답해 주시겠어요? 질문인데요. 네. 되게 재미나네요. 돈을 더 찍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를 진 거를 갚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럴듯한 얘기죠? 네. 네,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쓴 책이요? 맞습니다. 대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제가요? 그럼 제가 답변해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네. 돈을 많이 찍어서 다른 나라에 갚는 것?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에서 다른 나라에 빚진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찍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벽지를 사는 것보다 돈을 이렇게 그냥 벽지처럼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했고요. 또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돈을 쌓아가지고 가야만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매우 하락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000원이었던 빵 하나가 1,000만 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렇게 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중에 도는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그 돈의 양을 조절하고 있지요.
무작정 돈을 많이 찍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답해 볼 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 구해줘 카카오 프렌즈 경제책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 하나 뽑아 주실까요? 주식으로 번 돈을 대학교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아직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코스피 상장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를 잘 찾지 못합니다. 손별아 학생의 질문이었는데요. 어때요, 대표님? 정말 우리 엘리하이 학생들 정말 지식 수준이나 질문 수준이 네. 높지요. 굉장히 기특한 학생이네요. 네, 그래서 기특합니다. 그 부모님의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등록금에 보탠다는 거 굉장히 네. 좋은데 또 재미난 질문이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에 네. 미리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네. 벌 수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또 이미 이제 상장돼 있고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지만 꾸준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한 군데만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회사도 사고 저런 회사도 사야. 이제 회사에 관심 있는 회사가 생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만드는 회사가 상장돼 있다. 네. 그 회사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나?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나? 매출액이 줄었나? 자산은 어떻게 되나? 그 주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거 다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새겨 듣고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니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이 두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경제교육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배울수록 우리 어린이들 삶에 빨리 녹아드는 거죠.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용돈을 받는 우리 아이에게는 이 영상과 함께 이 책을 추천하고요. 용돈을 주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 영상과 함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배운 경제 지식들을 잘 실천하셔서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